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란 하나 어떻게 한 단어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인간 세포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오토파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본다, 생소하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최대한 좀 쉽게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가운데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너무 차고차고 넘쳐서 그 주변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이 쓰레기통을 저희 몸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 쓰레기통이 저희 몸이라면은 이렇게 계속 쓰레기가 차고 넘쳐 있는 상태에서 이 쓰레기가 만약에 다른 데로 버려지지 않으면 저희 몸에 굉장히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오토파지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몸이 다시 재정비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이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오토파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파지란 저희 몸 안에 특히 세포 안에 쌓이는 쓰레기를 치우고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이 오토파지의 뜻은 그리스어의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이제 합성된 단어인데요. 자신, 즉 오토, 그리고 먹는다라는 파지,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결합된 단어가 바로 이 오토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말, 저희 우리말로는 자가포식이라는 게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 몸은 약 60쪽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포는 항상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활동에 필요한 지금 시간에도 에너지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와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능이 저하된 세포 소기관, 그리고 변형된 단백질, 세포질의 노폐물과 같은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가 세포 안에서 계속 쌓이게 되면은 세포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세포 사멸에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오토파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오토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포 내 필수적인 요소로서 메커니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오토파지입니다. 이 오토파지는 우리 인체의 생리 과정에서 굉장히 주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이러한 오토파지를 통해서 세포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다시금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또한 생존에 필요한 재료들로 다시 재활용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오토파지입니다. 그리고 오토파지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서 세포가 감염된 이후에도 오토파지를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다시 제거를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오토파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의 면역 관련된 사항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를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분이 크리스티앙 드리브라는 이제 분이시고, 이제 이분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이제 벨기에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1960년도에 미토콘드리아 등에 관련된 세포 소기관이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중막이 좀 둘러싸여 있는 걸 보시는데요. 바로 이 기관을 오토파지 에코 또는 이제 영어로 autophagic vacuole라고 이제 칭하게 되었는데, 이 오토파지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약간 깊고 그리고 연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이분이 연구를 한 이후에 한동안 오토파지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이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이제 이분이 오토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더 많이 하셨고요. 이분 1945년생의 일본의 생물학자이신데 이 오토파지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숙하게 더 연구한 이러한 그 공로로 노벨 생리학과 의학상을 한꺼번에 수상을 한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오토파지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토파지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능이 저하된 세포속 기관과 변형되거나 또는 오래된 단백질 등이 쓰레기 등이 이제 세포 안에 쌓이게 되어서 세포의 항상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와 오토파지의 기능 관계 관련돼서 저희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토파지의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지 기능 저하 관련돼서
파킨슨병이 일어날 수 있고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루게릭병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파지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암 등 또는 신경계 질환 등 되게 다양한 질환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세포 안에서 이제 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기관이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오래되거나 손상이 되게 되면 독성을 가진 활성산소를 계속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오토파지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이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지 못하고 활성산소가 우리 뇌 안에 쌓여서 파킨슨병이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지 관련된 유전자 이제 관련돼서 일부 이상으로 인해서 뇌 안에 철분이 축적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지적 장애와 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에 관련된 활성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